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염과 식중독의 모든 것, 증상부터 치료, 빨리 낫는 법까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여름철만 되면 배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우리가 장염 걸렸다 또는 식중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항상 헷갈립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 장염과 식중독은 완전히 다른 병이라기보다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식중독은 말 그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행위, 즉 원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위화장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 염증 상태를 바로 장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염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면 식중독으로 인한 장염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염이 식중독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는 음식뿐만 아니라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옮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식중독이 아니지만 바이러스성 장염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장염인가, 식중독인가를 구분하는 것보다 내 장염의 원인이 음식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경로의 바이러스 감염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제 증상만 보고도 원인이 뭔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하면 원인균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잠복기, 즉 음식을 먹고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만약 음식을 먹고 1시간에서 6시간 만에 바로 구토와 복통이 시작됐다면 이건 세균 자체가 아니라 세균이 미리 만들어 놓은 독소를 섭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대표적이죠. 보통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살모넬라균이나 노로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속에서 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설사의 양상입니다. 대부분은 물 같은 설사를 하지만 만약 대변에 피나 끈적한 점액이 섞여 나온다면 이건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세균이 장 점막을 파고들어 파괴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열 여부입니다. 살모넬라균처럼 몸에 침투한 세균과 면역체계가 싸우면서 고열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노로바이러스나 독소형 식중독은 열이 없거나 미열에 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데요. 이렇게 장염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나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치료법을 알려주세요. 장염을 빨리 낫게 하는 핵심은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돕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3단계 전략을 기억하세요. 1단계는 장 휴식입니다. 구토나 설사가 심한 초기 몇 시간 동안은 음식물 섭취를 중단해서 위화장을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절대로 수분 섭취까지 중단하면 안 됩니다. 2단계는 바로 수분 보충입니다. 이것이 치료의 핵심인데요. 설사와 구토로 빠져나가는 것은 물뿐만 아니라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까지 포함됩니다. 이로 인한 탈수가 장염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약국에서 파는 경구수액제를 마시는 것이고 이온 음료는 당분이 많아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단계적 음식 섭취입니다. 속이 괜찮아지면 소화가 아주 쉬운 흰쌀죽이나 바나나부터 시작해서 점차 찐 흰쌀 생선, 계란찜 등으로 식단을 넓혀가야 합니다. 이때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 유제품, 카페인은 회복을 방해하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설명이 정말 명쾌하네요. 그런데 설사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땐 약국에서 파는 지사제를 사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함부로 지사제를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설사는 우리 몸이 나쁜 균이나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려는 아주 중요한 방어작용입니다. 이걸 약으로 강제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를 품은 세균이 장 속에 그대로 갇혀서 더 심각한 염증이나 폐혈증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혈변이나 고열 증상이 있을 때 장운동을 억제하는 지사제를 임의로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지사제를 먹고 싶다면 장운동을 억제하는 대신 스펀지처럼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흡착성 지사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는 감염으로 무너진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정장제, 즉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 역시 바이러스성 장염에는 효과가 없고 의사가 세균 감염으로 진단한 경우에만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정도면 집에서 버티면 안 된다.
즉시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야 하는 위험 신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가 치료를 멈추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적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탈수 증상입니다. 입이 바짝 마르고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일어설 때 심하게 어지러우면 위험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3시간 이상 기저귀가 젖지 않거나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축 늘어진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둘째, 38.9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때입니다. 셋째, 앞서 강조했던 혈변이나 짜장면 같은 검은 변을 볼 때입니다. 넷째, 배를 쥐어짜는 통증이 아니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복통이 지속될 때입니다. 다섯째, 물을 포함해 어떤 것도 삼키지 못하고 계속 토할 때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일반적인 장염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절대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 노인, 임산부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가벼운 증상이라도 초기에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